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7월의 끝자락. 햇살이 구름 사이로 부서져 내리던 오후, 경기장은 이미 전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인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붉은색, 파란색, 노란색 수많은 국기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그 아래에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언어로 기대와 설렘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무대 중앙의 거대한 LED 스크린은 다음 무대의 시작을 알리듯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고 누구나 당연히 세계적인 팝스타의 이름이 나타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예상을 완전히 뒤흔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명이 서서히 꺼지면서 관중석을 덮은 소음이 점점 사라졌고 대형 스크린은 아무 영상도 띄우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불현듯 기타 한 대를 맨 연주자가 조용히 무대 위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등장한 작은 그림자. 키는 작지만 걸음걸이는 단단했고 무대 중앙에 서자 그의 모습이 선명해졌습니다. 흰 셔츠와 검은 바지를 입은 초등학생 또래의 소년. 마이크를 양손으로 꼭 쥔 채 주위를 둘러보는 그가 바로 유지우였습니다. 관객석에서는 순간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지? 공식 라인업에 없었던 사람인데? 라는 속삭임이 이곳저곳에서 흘렀지만 곧이어 울려 퍼진 기타의 첫 코드가 모든 소리를 지워버렸습니다. 유지우는 숨을 고르고 떨림 없는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 곡의 제목은 골든. 화려한 편곡도 강렬한 비트도 없는 어쿠스틱 버전이었지만 첫 소절이 끝나기도 전에 경기장 전체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6만 5천 명의 관객은 숨소리조차 삼킨 채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휴대폰 불빛마저 거의 사라졌습니다. 어떤 이는 눈을 감았고 어떤 이는 두 손을 모은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무대는 한국도 영국도 아닌 시간마저 멈춘 한 사람의 이야기 속이었습니다. 노래의 마지막 음이 사라지자 조명은 곧바로 꺼졌습니다. 유지우는 인사 한마디 없이 무대 뒤로 사라졌고 그 찰나의 정적 뒤에 경기장 전체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그것은 함성도 환호도 아닌 깊은 울림이 담긴 기립박수였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조차 알 수 없었고 그 어떤 연출이나 지시도 없었지만 그 박수는 오직 진심에서 나왔습니다. 이 장면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SNS에는 방금 토트넘에서 한 소년이 모두를 울렸다는 글이 폭발적으로 올라왔고 이건 공연이 아니라 사건이다 라는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단 1시간도 지나지 않아 NHK 기자가 긴급 속보를 작성했고 BBC 제작진은 리와인드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넷플릭스 프로듀서마저 주최 측에 전화를 걸어 다큐멘터리 제작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날 단 한 곡으로 6만 5천 명을 일으킨 소년. 그리고 그 이름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7월 20일 런던 카페 M1 HRTRS 글로벌 콘서트 셋째 날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은 이른 오후부터 세계 각국의 팬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입장 게이트 앞에는 새벽부터 줄을 선 사람들, 각자 응원하는 아티스트의 이름이 적힌 피켓과 깃발, 그리고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이날 공연의 공식 라인업에는 방탄소년단의 후배 그룹, SM과 YG의 신인팀, 그리고 글로벌 팝스타들의 이름이 화려하게 적혀 있었지만 단 한 명도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이곳에 서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인물은 공식 포스터 어디에도 이름이 없었고 사전 홍보 영상에도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공연 관계자 일부조차 당일 리허설 직전까지 그의 출연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소녀는 스스로의 의지로 아무런 후원도 없이 단 하나의 곡만을 위해 이 무대에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공연 당일 런던의 하늘은 보기 드물게 맑았고 햇살은 스타디움의 금속 구조물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오후 6시 45분 대형 스크린에는 다음 공연의 이름이 뜰 시간. 하지만 그 순간 아무런 영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대 뒤쪽에서 한 명의 기타리스트가 걸어 나왔고 이어서 흰 셔츠 차림의 작은 소년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무대 중앙에 선 그는 단 한 번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관객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이름은 유지우, 미스터 트롯에서 천재 소리까지 들었던 9살의 소년 트롯 가수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그가 준비한 건 트롯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와 함께 들었던 멜로디를 바탕으로 직접 편곡한 어쿠스틱 발라드 골든이었습니다. 그 곡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 할머니께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의 시간은
느리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팬들의 기대와 소란스러움은 곧 사라지고 오직 한 소년의 목소리와 기타 소리만이 스타디움의 거대한 공간을 채웠습니다. 무대 위에는 화려한 조명도 불꽃 효과도 없었지만 그 단순함 속에서 오히려 관객은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노래가 끝난 직후 아무런 인사도 없이 그는 무대를 내려갔고 그 찰나 6만 5천 명의 관객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관객들의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전 세계로 실시간 확산되었습니다. 토트넘에서 한 소년이 모두를 울렸다는 글이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상위권에 오르고 BBC와 NHK가 동시에 제작회의를 열었으며 넷플릭스의 프로듀서까지 이 장면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야말로 이 무대가 더 특별했던 이유였습니다. 조명이 완전히 꺼진 스타디움 한가운데 무대 위에는 단 두 사람만이 서 있었습니다. 기타리스트와 마이크를 양손으로 꼭 쥔 채 서 있는 소년 유지우. 순간 관객석에서는 낮은 웅성거림이 퍼져나왔지만 그 소리가 잦아드는 데는 불과 몇 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기타의 첫 코드가 울려 퍼지는 순간 6만 5천 명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숨을 죽였습니다. 유지우의 목소리는 또렷하고도 부드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골든의 첫 소절이 공기를 타고 경기장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었고 그 음색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라고는 믿기 힘든 절제된 감정. 그리고 한음을 놓치지 않으려는 집중력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관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영국인 부부는 노래가 중반부에 이르자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몇 줄 뒤에 있던 일본인 팬들은 입을 가린 채 이 아이 누구야? 라고 속삭였고 옆자리의 프랑스 팬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휴대폰 불빛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촬영을 멈추고 오로지 그 목소리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순간 무대 위는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었고 한국도 영국도 아닌 언어와 국경을 초월한 하나의 이야기 공간이었습니다. 후렴구에 다다르자 유지우의 목소리는 한층 더 단단해졌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처음 꺼내는 듯 그의 표정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관객석에서는 여전히 어떤 환호성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 고요함은 결코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야말로 최고의 몰입과 경청의 표시였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울려 퍼지고 기타의 여운이 사라지는 순간 유지우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인사 한마디 없이 그는 무대를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라지자마자 스타디움 전체가 동시에 폭발하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6만 5천 명이 만들어낸 기립은 단순한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방금 목격한 진심에 대한 경이었고 음악이라는 언어가 전달할 수 있는 최대치의 감동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울면서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주저앉은 채 손을 내리치듯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장면은 무대 뒤에서 지켜보던 스태프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우린 공연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을 본 거야. 한 스태프가 중얼거렸고 그 말은 그대로 이날의 분위기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분 뒤 이 기적 같은 순간은 이미 온라인과 방송국 편집실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전 세계 SNS를 타고 번졌고 각국의 언론이 토트넘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장면이라며 긴급 속보를 준비했습니다. 그날 무대 위에서 벌어진 일은 그저 잘 부른 노래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음악이 가진 본질적인 힘, 그리고 한 사람의 진심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날의 무대가 특별했던 이유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불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숨겨진 이야기가 존재했습니다. 공식 라인업 어디에도 그의 이름은 없었고 주최 측과의 사전 합의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우는 직접 런던 무대에 서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공연이 열리기 며칠 전 주최 측 이메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다름 아닌 유지우 본인이었습니다. 짧고 간결한 영어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런던 무대에 서고 싶습니다. 단 한 곡만 부르고 싶습니다. 조명도 제 이름이 화면에 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처음에 주최 측은 장난 메일로 여겼습니다. 9살의 소년이, 그것도 해외 경험이 많지 않은 신인 가수가 홀로 글로벌 콘서트 무대를 요청한다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의 소속사와 연락이 닿으면서 모든 것이 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 소속사 관계자에 따르면 유지우는 이 무대만큼은 스스로 준비하고 싶다며 곡 선정부터 무대 연출까지 직접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가 선택한 곡은 골든. 이 노래는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곡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와 함께 들었던 멜로디를 바탕으로 그만의 감성으로 재해석한 어쿠스틱 발라드였습니다. 그는 이 곡을 할머니께 드리는 마지막 노래라고 표현했습니다. 리허설 때조차 그는 끝까지 감정을 숨기지 못했고 결국 단 한 번의 리허설만으로 준비를 마쳤습니다. 공연 당일 무대 뒤에서 그는 스태프들에게 짧게 인사한 뒤 조용히 대기했습니다. 다른 아티스트들이 화려한 분장과 리허설을 거치는 동안 그는 손바닥에 적어둔 가사를 조용히 되뇌었고 기타 소리를 맞추는 연주자를 향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무대에 오르기 직전 그는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당신을 위한 노래예요. 그 한마디는 곧 스타디움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로 변했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웅장한 무대 장치도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전 세계가 그의 노래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 모든 준비와 과정은 무대가 끝난 뒤에야 서서히 세상에 알려졌고 그때 사람들은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왜 그날의 골든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는지, 왜 그 순간 6만 5천 명이 동시에 기립했는지를 말입니다. 무대가 끝난 직후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의 분위기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관객들은 자리로 돌아가면서도 서로 눈을 마주쳤고 방금 자신들이 목격한 장면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에 촬영해둔 영상을 재생하며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SNS에 오늘 런던에서 믿을 수 없는 순간이 일어났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영상과 글들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의 실시간 트렌드에는 토트넘 소년, 골든, 유지우라는 키워드가 동시에 상위권에 오르며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NHK는 런던에서 울린 한국 소년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긴급 속보를 내보냈고 BBC는 제작진 회의를 열어 리와인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넷플릭스 프로듀서 역시 주최 측에 연락을 넣어 이 무대를 중심으로 한 다큐멘터리 제작 의사를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국내 언론도 발빠르게 반응했습니다. 단 한 곡으로 세계를 울린 9살 소년이라는 헤드라인이 주요 포털 메인 화면을 장식했고 음악평론가들은 입을 모아 그날의 골든은 한 시대를 기록할 무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파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일본 NHK에서 유지우에게 단독 초청을 보내왔고 그는 일본 도쿄에서 또 한 번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 무대 역시 큰 화제를 모으며 기립의 순간이 재현되었습니다. 이후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촬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세계 각국의 음악 페스티벌에서 출연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이 모든 관심 속에서도 유지우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그날 무대는 저를 위한 게 아니라 할머니를 위한 노래였어요. 관객이 울었던 건 제 목소리가 아니라 그 마음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발언은 다시 한번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음악의 힘은 음정과 박자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진심이 담긴 목소리는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 누구에게나 닿을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가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이름은 단순한 어린 트롯 가수가 아니라 진심으로 노래하는 아티스트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시작된 작은 울림은 점점 더 큰 물결이 되어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게 될 것입니다. 유지우의 이야기는 단순한 음악 공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단 한 곡으로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은 음악이 가진 진정한 힘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한 소년의 순수한 열정과 진심 어린 목소리는 국경과 언어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고 그 울림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 삶의 기억과 감정을 일깨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6만 5천 명의 관객이 동시에 숨을 죽이고 눈물을 흘리고 박수로 진심을 전했던 순간은 결코 평범한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무대는 모두에게 음악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순간이 계획된 연출이나 화려한 장치가 아닌 오직 유지우 자신의 의지와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9살 소년이 스스로 무대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노래로 전달하고자 했던 용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낀 감정의 깊이는 관객들에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이 진심이 있었기에 전 세계 언론과 관객들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선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지우의 음악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에게 울림을 줄 것입니다. 단순히 잘 부른 노래가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과 감정을 건드리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희망을 주는 힘입니다. 이번 런던 공연에서 보여준 그의 진정성은 어린 나이라는 한계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진심으로 노래하는 아티스트로 기억하게 될 것이며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묻게 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목소리가 전 세계 수만 명의 마음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었을까? 단순히 노래를 잘했기 때문일까? 혹은 어린 나이에 큰 무대에 올랐기 때문일까? 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진심이 담긴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유지우가 보여준 그 순간, 음악은 단순한 소리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고, 세계가 하나가 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노래가 전하는 메시지는 계속 울려 퍼질 것이며, 우리는 그 여정을 지켜보며 또 다른 감동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